안녕하세요. YB의 5분 주식입니다.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중 가장 궁금한 게 역시 지수일 텐데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기 때문에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달았습니다. 일단 이번 하락은 당연히 금리 태세 전환으로 인한 투심 우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상황이고요. 소비자 물가에서 발표 났잖아요. 7.5% 상승으로. 대개 이런 주요 지수 나올 때 예상보다 크냐 혹은 작냐 이런 걸로 일단 시장이 출렁입니다. 예전에 하락 나오다가 미국 고용 지표 나올 때 예상치보다 높아가지고 갑자기 급반등 나온 것처럼 이 CPI라고 하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속된다는 말이거든요. 어차피 금리 오른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달러를 많이 찍었잖아요. 뭐 화폐 같은 거. 그래서 연준은 이전에 한 번에 0.5%씩 올리는 게 과하다. 이거는 좀 빅스텝이다라고 그 정도 폭으로 해서 그 하한선 좀 잡고 연 4회 정도 올리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어요. 갑자기 근데 태세 전환을 해서 0.5%씩 연 7회를 올리겠다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미증시가 기술적 반등에서 꼭대기 맞고 떨어졌어요. 우리는 또 기술적 반등도 못 나왔어요. 시차 안 맞아가지고. 왜냐면 그쪽에서 이제 야간에서 이제 쭉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하락될 때 우리장이 시작돼가지고 뭐 별다른 재미도 못 보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국인들 장난까지 계속 심화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번 주 시장 영상에 얘기한 거 있었죠? 미국 시장 이렇게 반등하다가 떨어지면 우리장 시작해서 우리장은 떨어지고 우리장 끝나면 다시 미국 장 시작해서 올라가고 이런 추세로 계속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렇죠? 어쨌든 오늘 시장 영상에서 중요한 이유는 일단 코스피는 되게 양호해요.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인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6천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탑5 안에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입니다. 코스피 대장주예요. 그죠? 외인 매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제 지수 차트를 봐도 적절하게 반응 나오면서 살짝 횡보한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일단 갭 상승으로 띄운 자리 있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한 3, 4일 더 떨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갭을 살리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코스닥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하락하다 V반응 나왔어요. 갭을 만들고 근데 이탈됐죠. 갭을 깨버렸어요. 이 뭐 여유가 없습니다. 거의. 그죠? 이 갭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다 내려오게 되면 갭을 메운다. 갭을 메우고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갭은 갭일 때 지켜줄 때 이쁜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교육 컨텐츠 진행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코스닥은 더 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월요일날 갭 하락이 나오고 시작하는데 갭을 하락이 나오고 다시 여기를 살리면은 모를까 못 살리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단기적 지옥이 오게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투심이 지금 죽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단기 낙폭이 커지게 되면 패닉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개파르게 나와서 여기 좀 시작했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시가를 돌파하고 시도를 하다가 눌리든 이제 눌려서 이제 패닉스가 나오게 됐을 때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면 그리고 살려서 양봉을 여기까지 만들어 준다면은 굉장히 좋지만 외국인이 여전히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피곤하게 될 겁니다. 뭐 주식앱을 한 일주일 이상은 살짝 닫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좋다 이게 아니라 코스닥보다는 나은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한 줄 정리를 하자면 월요일에 코스닥에 외인이 컴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 패닉이든 뭐든 받아주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수가 안 좋다고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년간 주말 빼고 대충 240 거래일이라고 하면 그중 하락이 140일, 상승이 100일이에요. 지수 떨어진다고 매매 안 한다는 건 1년에 100일만 매매를 하겠다는 소리죠. 근데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뭘 사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비철금속입니다. 비철금속에서는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다트 쪽에 이제 기업 보니까 비철금속 기업 한 70군데 본 것 같은데 흑자가 제대로 안 나온 데가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철금속 섹터가 저의 관심 종목 요 섹터에서 삼화알미늄이다 첫 번째. 네, 그래서 이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고 있고 그렇게 뭐 지수에 대해서 뭐 밀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삼화알미늄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뭐 빡빡빡빡 뛰어도 이렇게 막 크게 막 눌리는 그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 자기서 괜찮고 물론 트레이딩 관점의 비철금속은 NI스틸이 가장 양호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막 11%씩 그냥 팡팡팡팡 치고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에는 더 재밌는 건 당연히 NI스틸이 재밌겠죠. 두 번째는 제가 금융주 하려고 했는데 이거 금융주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송을 3일 동안 못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바빠가지고 근데 금융주들이 이미 트레이딩 영역이 돼버렸어요. 이미 여기가 외국인 주도 섹터가 됐는데 자 맨날
외국인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해도 매수를 쭉 하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금융주가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방송을 못해가지고, KB금융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미 지수랑은 정반대로 움직여서 신고가로 다 가고 있죠? 이 장난이 아니죠? 신고가 올라간 게.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상승장이에요, 완전히. 좀 뭐, KB금융만 그러겠습니까? 설마? 그럼 하나금융지주 한번 볼까요? 자, 하나금융지주, 예, 이게 지수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 시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상 영향력이 좀 더 크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다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금융지주는 이제 우리금융 좋아하잖아요. 우리금융 보게 되면은 이 친구도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상승하면서 추세가 되게 좋습니다. 다른 종목이랑은 전혀 분위기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돼서 3일 전부터 쭉쭉쭉 올라가지고 이 금융은 제가 못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번외를 하나 드릴 건데 지금 수소 ETF 하나 나온 게 있었고 JNK터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JNK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바로 사는 것보다요 5,750원 주고 가진 요 구간을 주게 되면은 매수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5,750원 부근을 주지 않고 이대로 상승하게 되면은 뭐 이거 가지고 제가 추천했었죠 이런 거 안 합니다. 클린하게 할 겁니다. 5750을 확실하게 요 구간을 주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아 이거 추천드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요 근처 안 주고 5,800 근처에서 올려버리게 되면 그건 제가 준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건 번외로 하나 드리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목이 두 개인데 하나를 더 들어볼 거예요. 원래 저희가 3선씩 하기 때문에 근데 좀 고민되는 부분이 기존에 제가 3선 드릴 때 각각 다른 섹터를 드렸어요. 근데 막상 이제 저희 방에 보면은 누구는 수익이 났어요. 아우 좋습니다. 근데 제 건 언제 가나요? 저는 이제 2번 샀는데 안 가네요. 이제 요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제가 말하는 세 개를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종목 공부로 뭐 세 개를 다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알루미늄은 했으니까 비철금속 쪽으로 구리를 한번 세 번째 종목 선정해 보겠습니다. 구리 종목은 이제 대우플러스 잡아볼 거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이제 충전 섹터에도 들어가 있고요. 구리 쪽으로 물론 2구 산업도 있지만 아무래도 2차 전지 그 충전 섹터랑 구리랑 같이 비철금속으로 요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종목은 이걸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리고 저번 관종 한국전자인증이랑 우양이랑 YJ 엔게임즈 했는데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좀 지수가 조금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뭐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이제 요 박스가 제가 기존에 이제 공유 드린 거예요. 3일 전에. 그래서 요 박스 하단에서 지지받고 그냥 있을 자리 있는 겁니다. 지수 따라서. 하지만 K뱅커 관련주로 한번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면 크게 한번 시세 줄 수 있는 종목이고 뭐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드린 게 제가 우양을 드렸는데 우양 같은 거는 지수 하락을 예견하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양을 봐도 최근 지수는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전에 보게 되면 요 자리 잘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살짝 늘렸지만 오늘 한 9% 정도 시세를 준 종목입니다. 지수 상방이랑 하방 갈 때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YJN 게임즈 한번 볼게요. 게임 전에 이때쯤 드린 것 같아요. 3일 전이니까 여기쯤 여기 라인을 해가지고 근데 섹터가 되게 좋았는데 지수가 꺾이니까 섹터가 같이 꺾이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뭐 지수가 꺾이는 것도 있지만 위메이드가 아주 큰형으로서 마티형으로서 아주 마탱이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밀려도 한 요 구간 정도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본전까지 얻는 크게 무리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뭐 시황이나 뭐 기본적인 질문 다른 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영상 하단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로 운영합니다. 카카오톡방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입장하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그렇게 소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와이드 오브 주식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